잠시 후 무익하고 덜 찬 방송 서울말 하는 경상도 언니들과 대한민국 1%와 함께하는 전래졸라 전라동화 절절동 66화가 방송됩니다. 안녕하세요. 싱가포르에 사는 그게 뭐야입니다. 안녕하세요. 함양에 사는 외절애입니다. 안녕하세요. 대구에 사는 박절래입니다. 저희 방송이 점점 메이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말하기도 너무 웃긴데. 이 정말 새로운 또 구독자분들이 자꾸 들어오고 계셔가지고. 근데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자꾸 이제 이유 없이 이렇게 늘어나는 거 봐서는 그 가르마 유목민님께서 계속 아이디를 파고 계신 게 아니라 거기에 재미를 붙이신 게 아닌가. 제가 하루에 하나씩 이렇게 이 정도로 아이디를 많이 만드시는 분이면 댓글 쓰시는 분 아닐까요? 직업적으로. 요거 좀 요즘 좀 선거철이라서 활동하시는 분 아닐까요? 그러면 입금 많이 되는 그런 있죠. 분인 것 같은데. 저희는 입금도 안 해주는데. 그 김에 그냥 이렇게 취미생활 하시는 분이 아닌가. 만든 김에 한번 여기 쳐보고 이렇게 네네네. 네, 오타 칠 수도 있죠. 외절에 쳐야 되는데 옥절아 이렇게 쳐보고 그렇게 네. 한번 연습해보고 넘어가는 거죠. 옥자라가 되겠습니다. 저 오늘 잘못 치고 들어오는 바람에 제 이름이 지금 옥자라가 돼 있습니다. 지금 고칠 법도 한데 끝까지 안 고치시네요. 그렇습니다. 네. 아마 고치는 방법 모르실 네, 거예요. 고치는 법을 모릅니다. 어떻게 고치죠? 들어올 때 이름 치고 들어오는 것만 알지 네. 들어오고 나서 고치는 걸 모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와, 그것도 그렇군요. 가능한가요? 네. 당연히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가는? 어디로 들어가면 되나요? 그것까지 알려드리면 우리가 너무 유익해지기 때문에. 네, 그런 유익한 거는 네이버에서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이제 댓글을 좀 달아주셨는데, 정말 놀랍게도 댓글을 옛날 방송에 달아주셨어요. 그게 저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최근 방송이 아니라. 또 새롭게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 네리호미님이라는 호미. 분이 달아주셨는데, 이분이 무려 8화에서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8화가 김수환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자 동방삭인데 여기에 댓글을 달아주시면서 그때 제가 뭐 노래도 정주행하고 불렀던 것 같기도 있다고. 하고 기억에는. 정주행을 하고 계시대요. 이야. 너무 8화에 행복하시겠다. 달아주신 거 보니까 아니 제가 8화에 달아주신 거 보니까 아직 많이 안 들으신 것 같아요. 제가 정주행 하시는 분들에게 항상 하는 질문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한번 드려도 될까요? 아니요? 오늘도 마지막없이 그냥 한번 드려보자. 왜 들으시는 거죠 도대체? 그래서 일단 정주행하는 것도 놀라운데, 근데 이게 8화에 댓글을 다셨다는 게 이제 정주행하고 있어요, 재미있어요라고 달아주셨어요. 이렇게 듣다가 갑자기 8화쯤에서 댓글을 달아야겠다는 생각이 났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신기하다. 뭐 때문일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사미호님께서 원래도 되게 이것저것 듣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투리 찾으려고 이것저것 듣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는 16화에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그러면서 16화가 그 호랑이 처녀의 사랑 편인데, 여기서 이제 그 닭도리탕의 비밀뿐만 아니라 온갖 도리에 대해 새로롭게 알 수 있었던 유익한 에피소드였다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저 근데 진짜 닭도리탕의 비밀. 닭도리는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호랑이 처녀가 생각이 안 납니다. 생각 안 납니까? 정주행하십시오. 호랑이 년이 기억이 안 납니다. 진짜 호랑이 처녀? 제목이 처녀인가요? 네네네. 호랑이 처녀의 사랑. 한 번 더 해봐야 될 것 같네.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아니면 제가 진짜 저도 정주행을 하던지 지금 기억이 전혀 안 나는데 하여튼 도리도리 거렸던 거는 기억이 나요. 도리도리요. 네, 그래서 또 이렇게 또 16화에 또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야, 잠깐 이게 8화 16화를 해주셔가지고 8화에 한 번씩 달아주신 이분이 24화 다 혹시 가르마 이무민이라는 가정하에 8화마다 한 번씩 달아주시는 거예요. 그렇네요. 그러면 9화와 27화가 되나요? 18화가 되나요? 무슨 소리죠? 무슨 소리죠? 8의 배수. 네. 왜 이러는 거죠? 정말. 아무튼 네리호비님 정말 반갑습니다. 진짜 되게 처음 뵙는 분이라 가지고 네네.
저분도 아마 처음 볼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들. 그래서 네. 어쨌든 또 이렇게 댓글 달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늘 반갑습니다. 이야기하지만 저희가 구독자 수가 우리 방송 연수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닌데 근데 이분들은 그러니까 정말 찐이다. 정말 우리와 이 개그 코드가 맞는 분들이다 생각이 들어서 정말 흔하지 않은 분들. 맞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 1%. 올해가 정말. 뱀의 해라고 하지만 그 전에 용의 해였고 토끼 해, 그 전에 호랑이 년, 우리가 호랑이 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방송을. 아, 그렇군요. 야, 그런데 참 이렇게 네, 오랜만에 호랑이 년을 떠올려 볼 수 있게 하는 댓글 덕분에 네,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우리 외절애님께서만 계속 조회수를 높여주시면서 그렇습니다. 네, 공헌을 그랬을 때가 해주셨었는데 왜 이렇게 조회수가 안 나오나 보면 외절애님 바쁠 때고 막 이렇더라고요. 근데 그렇습니다. 이제는 참 네네. 이런 날이 오는군요. 네. 그래서, 네. 저희가 이제 100만 조금 안 되는 팟캐스트이지 않습니까? 이야, 네, 참. 그래서. 네, 아무튼 이렇게 또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는 근데 이제 솔직하게 가야 될 것 같아요. 100만 많이 안 되는. 뭐 많이 안 되나, 조금 안 되나. 사실상 뭐,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100만 안 되는 건 다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직 전 국민이 듣지는 않는 방송.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셋 다 친구가 없잖아요. 현실 세계에서도 우리랑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네, 맞아요. 정말 어디에 사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우리 방송을 이렇게 구독까지 해서 들어주는 갑자기 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왜 그 캐나다 분 여전히 지금 계신가요? 프랑스였습니다. 프랑스. 캐나다 왜 나오지? 누군지도 어느 나라인지도 이렇게 모르면서 또 궁금해하고 그렇습니까? 그 매번 유지하고 계셨던 프랑스 아직도 계시는가요? 그러니까 사실 그분이 동일 인물인지는 모릅니다. 그렇죠. 그분이 얘기하지만 국적이 그냥 어디건 결국은 가르마 유목민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아마 VPN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서 아니 사실 알 수 없고요. 여기 저희 방송 들으시는 어. 분들이 가르마 유모미님이 여기 방송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4의 멤버. 그래서 지금 이제 방금 들어와서 한번 보니까 지금은 프랑스가 없네요. 근데 이게 뭐 제가 매일 확인했던 게 아니라 잘 모르겠는데 근데 여기 무려 4위에 중국이 들어와 있어요. 우리 방송 좀 이거 위험한 거 아닙니까? 중국인이 이거 굉장히 이렇게. 부정한 것 같은데요. 이거 지금 근데 제가 오늘 되게 황당한 중국 하는 것도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중국에서 지금 들으신 분이 어떤 분인지 알 것 같아가지고 정말요. 네, 아니 제가 오늘 정말 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진짜 이거 말하고 싶어가지고 내가 미쳐버린 줄 알았어요. 오늘 하루 종일. 우리가 친구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3명도 네. 연락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연락해봤자 정말 그렇습니다. 그 회의 방송에 위한 거 외에는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박전래님께서 전화를 하신 겁니다. 저한테. 저한테도 오늘 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그래서. 저는 그냥 못 받아가지고 좀 이따 확인했더니 전화가 와 있는 거예요. 이 인간이 전화를 할 인간이 아닌데 뭐지?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뭐 큰일이 났나? 그랬더니 이제 문자를 남겨놨더라고요. 문자를. 그러면서 예. 우리 엄마 어디 갔냐고. 심지어 우리 엄마랑 연락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엄마 전화를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 무슨 말이지? 이렇게 생각이 된 거야. 그래가지고 지금 저희 어머니께서 지금 중국에 여행을 가 계시거든요. 친구분들과 함께. 그래서 이제 문자로 남겨놨더라고요. 얼마나 다급했으면 전화도 하고 문자까지 남겨놨더라고요. 그래서 중국 여행을 가셨다. 그랬더니 살짝 엄청 좀 이렇게 삐져 있더라고요. 어버이날 연락했는데 말씀을 안 하셨는데 이건 뭐냐고 나한테 막 그러는 거예요. 네, 우리 또 청취하시는 구독자분들 아시겠지만 우리 외제리님이 10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부모님과 그렇죠. 이렇게 예. 긴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전화를 드렸는데 안 그렇죠. 받으셔서 참 당황을 했던 그런 그래가지고 사례였습니다. 이거 아니 근데 보통은 학생이 전화가 안 되면 엄마한테 네. 외절애가 연락이 안 된다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엄마가 연락이 안 된다고 아동한테 전화해서 그건 또 좀 역시 제가 살면서 대한민국의 프로군요. 저 인간의 부재 전화를 처음 받아봤거든요, 진짜.
그래서 하루 종일 너무 웃겨가지고 뭐 이런 그 일이 다 뜻은 있나? 바로 어머니께서 부재하셨기 때문에. 근데 아하, 그렇죠, 엄마가 지금 그렇죠. 중국에 가서 듣고 계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 살짝 해보네요. 아, 잠이- 근데 중국에 이게 팟빵이 되나요? 잘 모르겠네요. 그건 잘 모르겠고 막힌 게 알아서 하시겠죠.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어. 제 어머니께서 네네. 주무실 때 항상 이렇게 팟캐스트 같은 거 들으시면서 이렇게 주무시거든요. 그래서 중국이라고 하길래 엄마가 아닌가 그냥 살짝 그렇게 얘기를 해봤고 근데 이제 그 전화 얘기를 하니까 저도 오늘 박지열레님한테 전화를 받아가지고 진짜 깜짝 놀래가지고. 저분은 외로운가 봐요. 혼자 사방 다 전화오고 아니, 오늘 아니, 방송인 근데 거 아니냐고 박철- 걱정돼서. 박지열레님이 또 이런 외절레님도 그렇지만 이런 뭐 기기에 대해서 정말 다루지 못하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뭐 이런 프로그램, 앱 뭐 이런 거 정말 못하시는 분이시잖아요. 방송 사고 많았지. 근데 정말 네. 이 방송을 이끌어오기까지 우리가 참 힘들었습니다. 뭐 하면 박절레가 안 되고, 뭐 하면 외절레가 안 되고, 나갔다, 들어왔다, 뭐 이래서 참 힘들었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해외에 있으니까 보통 그런 앱으로 전화를 하잖아요. 그래서 박절레님이 앱으로 전화를 주셔가지고, 이거 이렇게 하면 통화되는 거냐고 나한테 묻더라고요. 저건 왜 저러는 거죠? 아니, 너무 옆에 있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전화를 했는데 뭔가 좀 감이 멀거나 끊어지거나 이래야 되지 않나요? 근데 갑자기 나이가- 옆방에 있었습니다, 옆방에. 이렇게 제가 전화 옆방에 살고 있었습니다. 아, 그랬구나. 그리고 더 놀라웠던 거는 그래서 뭐 얘기를 하면서 이제 연락처 얘기가 나와서 뭐 제 연락처가 좀 필요한 상황이었던 거죠. 뭐라고 하냐면 저한테 너는 번호가 없잖아 그러는 거예요. 저도 번호는 있습니다. 아, 그래요? 한국 번호가 아니라 그렇지 아, 번호는 저분이 있습니다. 정말 뭐 하시는 분이죠? 여기도 전화 쓰거든요. 아. 그래서 아니 지금 세상이 어느 세상인데 너무 가깝게 들린다. 뭐 저분은 정말 뭐 조선시대 분이신가요? 뭐 그 어디고 잘 안 들린다. 뭐 이런 건가요? 전화세 많이 나온다 끊어라 뭐 이런 거. 아, 저는 혹시 할 말 있으면 인편으로 전달해야 되는 줄 알고. 그래 전화도 많이 나온다. 얼른 끊어라. 그래 이렇게 뭐 이건 거요. 아, 예전에 정말 전화세 때문에 한참 고민하던 그런 시절이 그럴 떠오르네요. 수 있었죠. 예. 근데 이거 예전에 저희가 이제 좀 이런 휴대폰이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무렵에 그 과거에는 연결이 사실 그렇게 좋지 않아서 뭐 어디 뭐 지하에 가거나 뭐 이런 곳에 좀 이렇게 신호가 별로 좋지 않은 곳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진짜 실제로 통화하면 잘 안 들리고 막 그래서 뭐라고 뭐 안 들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통화할 때가 있었는데 그렇게 통화를 하다가도 야, 안 들린다. 다시 할게. 이거는 꼭 들려요. 그러면 근데 뭐, 계속 뭐, 야, 뭐라고 안 들려. 이렇게 하다가, 야, 안 되겠다. 나중에 다시 할게. 그래. 이렇게. 이상하게 그 말은 되게 잘 들렸던,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저분은 지금 우리나라 지금 잠시 대통령이었던 분과 비슷해서 뭐 옛날에 살다가 지금 네네네. 방금 깨어나신 분인 건지 그렇습니다. 네. 번호가 역시 번호가 이제- 없잖아는 도대체 뭡니까? 너는 전화번호가 없잖아. 그래서, 없진 않지. 아, 제가 그 번호를 몰랐나 어. 봅니다. 아니 그러면은 번호를 알려달라고 얘기를 해야지. 너는 번호가 없잖아가 뭡니까 도대체? 안 알려줄 것 정말 같았습니다. 없는 줄 알았던 것 같아요. 정말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 정말 그래서 특이하네. 저도 매일 그렇습니다. 느끼지만 저분이 참 특이하다 생각을 하긴 하지만 또 참 매일매일 정말 갱신하네요. 진짜 정말 특이함의 끝은 어딘가.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저분은 하루 종일 우리한테 전화를 거시다가 하루를 다 보냈다. 뭐 이런. 네네네.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전 전화번호가 있다. 저도 전화번호가 저도 있다. 엄마가 이런 얘기. 계시다. 아, 그렇죠, 그렇죠. 근데 엄마라고 얘기를 하니까 생각이 났는데, 제가 한국 갔다가 싱가포르 오기 전에 여행을 갔다가, 이렇게 주변에 간판을 보다가, 되게 식당 간판이었는데 되게 놀랐던 적이 있었어요. 저걸 먹어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드는 제목 간판이 있었어가지고, 그 간판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할머니 가래떡볶이. 아, 그러면까지 뭐가 되나요? 그래서 할머니 가래떡볶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파는구나 한국에. 사람 아니, 저는 근데 들어가던가요? 가래가 그렇게 맛을 돋구는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띄어쓰기도 안 돼 있었나요? 띄어쓰기도 안 돼 있었고 아하. 떡이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래떡 떡볶이가 아니고 이제 가래떡볶이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써 있어가지고. 근데 우리 또 보수의 심장 대구에도 유명한 밥집이 있는데, 대구 좀 외곽에 있는 현풍이라는 곳이 있는데 곰탕 국밥으로 굉장히 유명한데요. 서로 자기가 원조라고 하거든요. 근데 거기 가면은 24시간 할머니 뼈다귀 해장국이라고. 근데 좀 줄을 서서 사람들이 가는데 너무 잔인하다. 네. 대구 사람들. 근데 할머니 뼈다귀는 좀 괜찮은 것 같은데 할머니 가래는 좀 힘드네. 이거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할머니 뼈다귀가 괜찮나, 할머니 가래가 괜찮나. 이거 댓글로 한번 투표를 붙여봐야겠습니다. 이건 논란에. 이거 전병헌 투표 가겠습니다. 아니, 그렇습니까? 저한테 불리하면 바로 멈춰주십시오. 아니 그리고 시간을 너무 길게 해주시면 안 됩니다. 새벽 3시, 그럼요. 4시 정도? 네네네, 짧게.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한 시간만 해야 될 아니 것 그리고 같습니다. 서류 한 30개 챙겨 오신 분에 한해서 투표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요. 그렇군요. 예, 예. 네. 그래서. 돈은 10,000원만 내면 되죠. 그렇죠. 사실, 1,000원 이상이면 되긴 하죠, 사실. 네, 그래도 그 사회적 지위가 있지 10,000원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나 싶네요. 그렇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그렇게 그럼 한번 전당원 투표 한번 붙여보는 아니 근데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소 뼈다귀 이런 거 뭐 돼지 뼈다귀 이런 거는 먹겠지만 소 가래? 아무리 뭐 돼지 가래라도 가래는 좀 힘드네. 할머니 저는- 뼈다귀 괜찮다 아니, 이 근데- 말이죠. 뼈다귀는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 할머니 뼈다귀인데 괜찮다고요? 할머니 뼈다귀인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소 뼈다귀건 할머니 뼈다귀건 뼈는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아니, 할머니 뼈다귀는 정말 할머니의 뼈다귀고, 가래는 어쨌든 가래가 없다고 해서 할머니가 닭가래 괜찮으신가요?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나 가래 괜찮을 아니 할머니가 뼈다귀만 남을 때까지 얼마나 고생하셨겠습니까? 닭 가래 괜찮으신가요?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그러니까 할머니 가래 떡볶이는 그 할머니가 계속 일을 하시면서 운영을 하시겠죠. 근데 할머니 뼈다귀 해장국은 할머니가 그럼 어떻게 계속 바뀌시는 건가요? 그렇죠.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연계닭인 것처럼. 그러니까 할머니 이게 원조가 일 수가 없지 않나요? 이렇게 계속 할머니 바뀌어야 되는데. 아니죠. 다 바뀌지만 그 할머니 존재는 항상 원조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뼈다귀를 먹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뼈는 다 원조다. 뭐 이런 거 아닐까요? 그런 거요. 그렇군요. 네, 역시 논란이 많기 때문에 전당원 투표로. 이건 어쨌든 네. 논란이 많은 것 같고. 이게 왜 논란이 있죠? 일단 원조인데. 이건 논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단 전당원 투표를 해야 되고 누가 이길지 모르기 때문에 그 플랜카드에 이름은 못 넣겠습니다. 네. 기호 2번만 써놓는 걸로. 네, 둘 중에 선택해 주시는 걸로. 아무튼 저는 네네네네. 가래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할머니 가래 떡볶이. 아우.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기다려보는 걸로 하죠. 새벽 4시에 결과 나올 때까지 기다려보는 걸로. 4시에 결과 나오고.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투표 결과는 다음 방송에서 알려드리는 걸로 하고, 이제, 본 방송으로 들어가 보시죠. 왠지 네,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은 댓글을 다실 것 같아. 어이쿠 하면서. 가래냐. 이건 아니지 하면서. 가래냐, 이건 아닌 것 같다, 뼈다귀냐. 이렇게. 좀 이제. 그리고 사실 하면 뭐 갈수록. 댓글을 달아봤자 우리가 결과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그렇습니다. 네, 뭐. 네네네. 뭐 무조건 어차피 단일화 한 번 네. 더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주말 동안 한번 여러 번 바꿔보도록. 네. 네네. 네, 오늘 작품은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작품일 것 같은데, 네, 피리 부는 사나이라고 하는
작품이고요. 오. 이게 확실한가요? 오늘 이거 하는 거 확실한가요? 이거 단일화 한 번 더 해야 되는 거 아니고? 이거 다 해놓고 맞나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네. 네네네. 네, 일단은 하는 걸로 하고 이 작품은 놀랍게도 그림 형제가 글을 썼대요. 그림 형제가. 네. 그래서 저는 그림 형제 당연히 그림을 그려야 되지 않는가 했는데 그림 형제가 글을 썼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이해가 되지 않는 작품. 그럼 그림은 누가 그린 거죠? 그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림 형제가. 뭐, 그 형제가 아. 그렸겠지, 그 형제. 네, 그림 형제가 글을 쓴 작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평화롭던 마을에 갑자기 어느 날부터 쥐가 한 마리, 두 마리 보이기 시작하더니 막 삽시간에 10마리, 20마리로 늘어나더니 갑자기 막 100마리, 200마리로 늘어났어요. 우리 막 몇 해 전에 전염병이 막 창궐했던 것처럼 하루하루 그 수치가 너무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에서는 막 견딜 수 없는 거죠. 길거리에 보면 막 끔찍하고 막 혐오스럽고 이렇게 막 쥐떼 때문에 너도 나도 너무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막 고통스러워했는데 심지어는 이 쥐떼가 길거리에서만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막 집으로 침투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막 집집마다 뭐 빵이며 뭐 온갖 것들을 얘네들이 먹을 것을 해치우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뭐 벽지며 뭐 전기선이며 갉을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을 막 갉아먹고 막 해치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기선이요? 전기가 있었나요? 이 어느 시대죠? 이 피부는 사나이 살던데 네, 바로 전기가 들어왔었나 네, 봐요. 바로 한 작년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최신에 그렇군요. 예. 이런 일이 지난 정권 들어서 이제 있었던 일이고, 그래서 문제는 막 이러한 쥐떼가 너무 막 농을 열면 그 안에 막 있고 의자 밑에서 막 나오고 너무 견딜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정말 살 수가 없다. 이 쥐만 해결해주면 진짜 누구든지 정말 지도자로 뽑고 싶을 정도로 너무 괴로웠습니다. 이걸 어찌할까. 막 너도 나도 어느 정도 지도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해결책을 내놓고 막 또 힘으로 때려잡는 사람, 또 막 머리를 쓰는 사람 있었으나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정말 머리를 사람들은 쓴다는 게 무슨 말이죠? 네, 그래서 머리로 박치기를 하는 건가요? 그렇죠. 머리로 때려 쥐를 잡는 건가요? 이제 머리로 전부 다 그렇죠. 네, 쓰면서 쓸어내려고 쓸어내려고 노력을 했는데 심지어는 옆 동네에서 고양이들을 막 대거 데리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뭐 일단 수적으로 열세다 보니까 쥐들이 고양이를 공격하는 모습까지 목격하기 이르렀어요. 그래서 와, 이게 진짜 도저히 방법이 없구나. 이거 뭐 어떻게 해야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 이 정말 끔찍한 매일 늘어나는 이 숫자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고, 이 한 놈 한 놈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한 마리 한 마리는 진짜 약한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모이니까 왜 이렇게 무섭지 하면서 견딜 수 없었어요. 어쨌든 사람 수보다 훨씬 많은 이 쥐떼들이 빠르고 정말 쉬지 않고 움직이고 그리고 온갖 말썽을 부리고 특히 인간이 먹어야 할 것까지 다 먹어치우고 이걸 뭐 병도 옮기는 것 같고 막 사람들이 이제 너무 끔찍해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님을 찾아갔죠. 아니 시장님 이렇게 그냥 어떡할 겁니까? 했더니 저도 지금 정말 온 공무원들을 동원해서 해결을 하려고 하지만 잘 안 됩니다. 이거 참 난감합니다라고 해서 아니 시장님 지금 그런 말씀 듣자고 여기 온 게 아닌데 빨리 좀 해결을 해달라고 지금 내년 지방선거 어떡할 겁니까? 빨리 좀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정말 나도 정말 이 일을 어찌하면 좋을지 하면서 너무 괴로워했어요. 정말 제발 이것만 누가 해결해 주면은 정말 뭐 우리 예비비 예산을 상당 부분 들여서라도 어떻게 해주고 싶은데 포상도 주고 싶고 막 그를 높은 지위까지 주고 싶은데 방법이 없던 찰나 누군가가 이 소식을 듣고 찾아온 거죠. 도움이 필요하신 듯해서 하고 들어온 자는 뭔가 좀 패션이 남달랐어요. 모자도 그렇고 옷도 그렇고 굉장히 색상이 화려했고 한눈에 보아도 뭔가 거의 피에로 복장처럼 멀리서 보아도 알아볼 수 있는 복장이었어요. 그래서 아니 누구냐고 했더니 저는 아주 먼 곳에서 이제 소문을 듣고 왔는데 이곳에 굉장히 곤란을 겪고 있다고 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이걸 해결해 줄 사람을 찾는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라고 해서 우리 마을에 뭐 들어오면서 봤겠지만 쥐떼들이 지금 너무 많아서 우리가 이것만 해결하면 정말 그 무엇이라도 돈이든 명예든 뭐 어떤 자리든 우린 줄 수가 있다. 정말 당신이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근데 뭐 복장 같은 걸로 봐서는 그냥 뭐 좀 딴따라 같은데? 라고 했더니
예, 뭐, 맞습니다. 저는 거리 악사로서, 요즘 말로 버스킹을 하는 사람인데, 그렇지만 또 돈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제가 하는 예술 활동을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좀 어느 정도 경제적인 원조가 필요한데, 그러면 제가 뭐, 쥐떼 해결하는 건 할 수 있습니다만은, 저한테 1,000냥을 주십시오. 라고 한 거예요. 생각보다 많지 않았던 거죠, 그 금액이. 그래서, 5,000냥도 줄 수 있습니다. 1,000냥? 아휴, 정말, 우리가 가진 이 시의 예비비, 이 재난지원비 상당 부분 지금 우리 어떻게 써야 할지 방법을 몰라서 지금 못 쓰고 있는데, 이것만 해결되면 뭐, 간단하게 그 정도 돈이 아깝겠습니까? 5,000냥도 드릴 테니 걱정하지 말고, 그래, 그 방법을 말씀해 보시죠. 그러니까, 뭐 말로 되는 건 아니고, 제가 그러면 내일 아침에 해결하겠습니다. 했더니, 아니, 왜 꼭 아침까지 합니까? 지금 그냥, 당장 뭐 미룰 거 있겠습니까? 지금 당장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아니, 일단 조금, 내일 기다려 주십시오. 했더니, 아니, 뭐 내일까지 하냐고, 오늘 밤 3시에서 4시 어떻겠습니까? 새벽에 좀 1시간 정도 만에 처리를 해주시면 딱 좋겠습니다. 그건 또 다들 잠든 시간이 안 되고, 제가 내일 아침에 날이 밝으면은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 참, 이 사람 참 하면서, 알겠다고 이제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들, 야, 과연 내일 이게 해결되나? 이게, 저 사람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지? 하고 이제 무척 궁금해했고, 딱히 뭔가 저 악사가 갖고 있는 특별한 어떤 장비도 없는 것 같은데, 그냥 연주하는 피리 하나 들고 있는 사람이 뭐 저렇게 한다는 거지? 라고 생각했지만, 일단은 뭐, 그 사람이 해결 못하면은 아무것도 안 해주면 되니까, 게다가 지금 다른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일단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호언장담을 했기 때문에, 정말 1,000냥을 주시는 겁니다. 했고, 아이고, 정말, 1,000냥은 정말 우리 시에서 별거 아닙니다. 정말, 이것만 해결되면 진짜, 우리 정말 모든 근심을 털어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했고,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아침 9시쯤 되었을까? 갑자기 어디선가 감미로운 음악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자가, 이걸 이제 해결하는 것 같았죠. 모두가 이제 거리로 나와서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소문이 막 드는 거예요. 아니, 안 그래도 이웃 마을에 얘기했더니 저 사람이 박쥐가 잔뜩 날아온 동네에도 해결을 했대. 그래서, 그래? 그리고 또 어느 마을에 뭐 풍뎅이가 잔뜩 날라왔는데 저 사람이 해결을 했대. 이러는 거였고,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 진짜 해결이 되겠네? 라고 생각을 했고, 점점 확신을 하기에 이르렀어요. 저 사람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구나. 근데 뭘 어떻게 해결하는 거지? 싶었는데, 정말 그 아침에 그 감미로운 음악 소리와 함께 쥐들이 마치 무언가에 홀린 것처럼 그 사나이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피리 부는 사나이는 계속 음악을 연주하면서 어딘가로 계속해서 걸어갔고, 쥐들은 막 앞다투어 그 행렬에 앞장서겠다는 듯이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덧 피리 부는 사나이는 강가에 이르렀고, 강의 중간까지 성큼성큼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발목, 무릎, 허리까지 잠길 정도로 강가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쥐들은 거의 정신을 놓은 채로 막 이 피리 소리에 이끌려서 들어왔지만, 세찬 강물 때문에 허우적 막 떠내려가고 말았죠. 그래서 이 동네는 쥐로부터 안전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어느 민가에도 쥐는 더 이상 남아있지 않게 된 거죠. 피리 부는 사나이가 이 도시의 약속을 지키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약속을 이루어냈습니다. 다른 도시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제가 박쥐도 다 물리친 적이 있고 풍뎅이도 잔뜩 있었는데 제가 또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내쫓은 적이 있는데 이번에 쥐라서 조금 무섭긴 했네요. 그래도 잘 해결했습니다 했더니, 자, 그럼 이제 약속한 1,000냥을 주십시오 했더니, 자네 좀 해석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해서 내가 좀 영 그 방법이 믿기지 않네. 이거 좀 더 조사해봐야 될 것 같고, 이거 영 이상한 부정한 방법 아닌가? 이거 영 이상하다. 못 믿겠다, 이거. 다시 한번 검증을 해봐야겠다. 이러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일단은 결과가 나왔으니 됐지. 무슨 소립니까? 어떤 방법을 썼던 간에 제가 지금 결과적으로 이 도시를 깨끗하게 쥐 없는 세상으로 만들어 주었으면 됐지. 지금 왜 저한테 그런 생각? 못 믿겠네. 그 쥐가 있는 건 차라리 눈앞에 보이니까 그냥 끔찍하지만 현실이었지만 지금 자네가 한 건 영 믿을 수 없는 이 현실은 우리가 용납할 수도 없고 인정할 수도 없고 그 돈은 못 주겠네.
아니 그럼 5,000냥 준다고 하셔놓고 5,000냥은커녕 그럼 1,000냥이라도 주세요 제가 말했던 했는데 글쎄 그거 좀 우리 좀 논의해봐야겠네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 지금 당신들의 가장 편안한 일상을 되찾아줬는데 어떻게 이 일상 앞에서 그 1,000냥이 아까우십니까 저에게? 아니 내가 뭔가 납득할 수 있으면은 정말 너무 고맙다고 그 공로를 인정하면서 주겠는데 아니 우리도 보다시피 지금 쥐들이 잔뜩 뭐 식량이며 뭐 다 앗아가는 바람에 우리도 이거 복구하는데 돈도 많이 들 것 같고 지금 너무 정신없고 이 와중에 참 거의 뭐 내란을 당한 것 같은 지금 놀라운 와중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 좀 어렵고 하니까 자네 좀 이해해주게 뭐 하여튼 나중에 지금은 뭐 좀 어렵겠네. 하여튼 좀 분석해봐야겠네. 뭐 이렇게 한 거예요. 피리 부는 사나이가 너무 화가 났습니다. 어이없고 이렇게 또 약속을 어기시는군요. 그럼 정말 이 평화로움의 대가라고 생각하시지 않네요. 지금 다시 되찾은 것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일상으로 넘어가는 건데 당신들은 뭔가 진짜 큰 걸 잃어버려 봐야 이 평안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아시겠군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는 지금 뭐 그렇게 고마움을 느끼지 못하겠네. 미안하네. 뭐 이렇게 된 거예요. 정말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지.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말을 바꿔버리지? 하고는 피리 부는 사나이가 당신은 소중한 걸 잃게 될 수도 있겠군요. 라고 얘기를 하고 가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한 일주일쯤 정말 아무 일이 없었기 때문에 다들 1,000냥 안 주길 잘했네? 별로 아니었네? 처음엔 약간 찝찝했지만 그가 한 말이 좀 불안했지만 별거 아니었네 라고 생각하고 이제 어느덧 일주일이 지나니까 뭐 쥐들이 갉아먹은 책상도 다시 고치고 뭐 여러 가지 식량도 이제 다시 구해오고 별일 없었던 것처럼 이제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일주일 뒤에 어느 날 아침인가? 뭔가 멀리서 피리 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는데 아이들이 하나둘씩 그 피리 부는 피리 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막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지 했고 이 집 저 집의 아이들이 전부 다 하나같이 그 소리가 나는 쪽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너무나 신나게 그리고 내가 먼저 갈 테야 하면서 아이들은 그 피리 부는 사나이의 뒤를 따르기 시작한 거죠. 피리 부는 사나이는 지난번처럼 굉장히 드높은 소리로 피리를 불기 시작했고 매우 행복해하는 표정으로 아이들은 그 뒤를 따라갔고 세상 가장 즐거운 일을 하는 것처럼 모두 다 줄지어서 마을을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강이 아니라 산 쪽으로 간 거죠. 피리 부는 사나이는 산 쪽으로 아이들을 이끌고 가서는 어느 동굴 쪽으로 계속 피리를 불어서 아이들이 그쪽을 향하게 하였고 그쪽은 뭔가 이 세상과는 뭔가 다른 세상 지금 이 도시와는 무언가 다른 곳으로 아이들을 이끌었고 아이들은 무척 행복해하면서 마음껏 놀 궁리에 빠져들었습니다. 그곳이 어떤 곳인지는 알 수 없으나 피리 부는 사나이가 이끌게 되었고 단 한 아이만이 지난주에 다리를 다치는 바람에 쫓아가다 그걸 못 쫓아간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저도 가고 싶었는데 저 음악 들리는 곳에 너무 가고 싶었는데 내 친구들이 다 따라갔는데 저는 거기 못 가서 너무 속상해요 하고는 피리 부는 사나이 저도 가고 싶어요 하고 와서 어른들에게 말을 한 거죠. 어른들은 이 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산에 가보았으나 더 이상 피리 부는 사나이도 아이들도 만날 수 없었고 하염없이 그 산 어귀에서 바위산 어귀에서 울기만 했을 뿐 더 이상 만날 수 없었던 거죠. 가끔씩 달 뜨는 밤이면 멀리서 피리 부는 소리가 들리는 듯 안 들리는 듯 하였을 뿐 아이들을 만날 수 없었다는 놀라운 작품입니다. 이게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네, 그렇더라고요. 오, 진짜 무섭다. 최근에 본 호러 영화 중에 제일 무서운 것 같아. 와, 그러니까 이렇게 진짜 그냥 없어지게 끝나는구나.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독일에서 1284년 6월 26일에 130명의 아이들이 사라졌다는 기록이 있대요. 그래서 이 기록을 이제 기초로 해가지고 이 동화가 만들어진 거라고 하네요. 그러면 이거는 동화라고 보기에는 정말 무시무시한 사건이 있었네요. 이제 뭐 그냥 역사적인 뭐 어떤 그냥 이런 짧은 기록이 있었겠죠. 그냥 없어졌다. 이것만 남아 있었겠죠. 근데 그거를 그림 형제가 보고 그림을 그리지 않고 글을 쓴 거죠. 네. 그런데 이게 오랫동안 전해 내려오는 동화라고 하기엔 사실 좀 섬뜩하고 무섭고 그리고 이게 어린이들이 읽었을 때
어떡하지? 주기로 한 돈은 꼭 줘야 그러니까.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인지. 그렇죠, 그렇죠. 아니, 근데 이거는 아이들이 깨닫는 게 아니라 어른들이 깨달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쵸. 진짜 어른들을 위한 동화. 근데 원래 그림 형제가 쓴 그 동화들이 실제로 좀 잔인하거나 그런 내용들이 좀 많아서 그래서 이거 끝나는구나. 나는 그 어른들이 가서 어떻게 해결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끝날 줄 알았는데 그냥 이렇게 가서 없어지는 걸로. 근데 사실 이거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렇게 우르르 따라가면 어른들이 쫓아갔어야 되잖아. 근데 그걸 가는 걸 그냥 보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이 뭐 한두 명이 어디 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동네 온 아이들이 다 가면 무슨 일이야 뭐 어디가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내버려 뒀다는 것도 참 어른들의 안일함이 아니, 근데 아닌가 이게 또 생각이 약간 호러물로 가다 보니까 저는 어떤 상상이 드냐면 어른들이 따라갔어. 애들이 막 우르르 따라가는데 이제 잡히지가 않는 거지. 이렇게 손에 쥐어지지가 않는 거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을 떠나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겼고 이제 그래서 돌아왔는데 다리 다친 그 친구가 울면서 막 얘기를 했더니 그냥 같이 슬퍼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었던 게 아닌가 그냥.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최악까지는 안 갔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사실 정말 호러로 가려고 했으면 그냥 진짜 물에 빠뜨리거나 아니면 전 처음에 그 물로 안 가고 이렇게 산으로 갔다 그래서 절벽에서 떨어지나? 라고 더 무서운 분들이군요, 이분들은. 근데 동굴로 갔다고 하니까 뭔가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행복해하는 표정이었다라고 제가 또 찾았습니다. 또 이거 피터팬입니다. 피터팬. 제가 그 얘기까지 하려고 네버랜드 했어요. 갔군요. 네버랜드로 간 네버랜드로 거죠. 갔습니다, 이 네버랜드. 아이들. 그 동굴은 네버랜드로 통하는. 이 또 좀 있으면 또 째깍째깍 그 악어 나타나고 또 그 당시에 왜 선장이랑, 정말 정체를 알 수 없는 아이들이 거기 엄청 많았잖아요. 연결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이 이제 네버랜드에 가서 살다가 나이가 들면 다시 돌려보내지는 거죠. 아니죠. 네버랜드에 가서 살다가 그 집으로 가잖아. 왜? 그 엄마가 애 다 키우게 되는 상황이 생기잖아. 네버랜드에서 살다가 웬디네 집으로 갔다가 다시 돌려보지. 웬디 엄마는 무슨 죄를 지은 거죠? 그렇게 항상 웬디 엄마 또 이제 밤에 집회 나가셨다가 아니야. 돌아오고 웬디 나면 또 엄마가 이만큼 안만 봐도 할머니 원조 뼈다귀를 팔다가 이렇게 벌 받은 게 아이고 아닌가 아이고 싶어요. 24시간 그 혹시 가시느라 할머니 뼈다귀 해장국의 뼈다귀가 아이들 뼈다귀인 건가요? 잠깐만요. 그건 아니에요. 할머니였는데 그만하시고. 할머니인데 이제 할머니들이 이제 한이 맺힌 거지. 내 뼈 그만 할머니 써라. 너무 힘들어서 이제 흡연을 좀 하셨고 가래도 좀 나왔다는 거. 그래서 가래 떡볶이집도 열었다고. 네, 아유 참.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도시의 어른들이 좀 뭐랄까 그 일을 해결하지 못하는 와중에 사실은 굉장히 큰 도움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돈 천냥을 막상 아까워했잖아요. 그리고 보니까 이 사람이 뭐랄까 공신력 있는 사람도 아닌 것 같고 대충 무시할 수 있을 만한 딴딴한 것 같고 아유 뭐 이런 사람한테 또 돈을 줘야 돼. 사실 이제 그 하루 만에 마음이 바뀐 거죠. 그럴 정도의 좀 돈의 가치가 더 중요한 그런 사람들이었으면 아마 아이들에게도 뭐 그래 더 열심히 놀아 즐겁게 놀아 이게 아니라 지금 바쁜데 저리 가 뭐 지금 돈 벌어야 돼 이렇게 할 어른들일 가능성도 높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이씨 우리끼리 놀아야 되나 뭐 이랬을 가능성이 많지 않았을까. 어른들이 일하고 있으면 괜히 말 걸지 않고 자기들끼리 놀아야 하는. 그래서 애들끼리 뭐 우르르 어디 놀러 가는 게 흔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그런 어떤 어른들 틈바구니에 사느니 너희들은 저런 어른들이 되지 말고 이런 곳에서 자라서 어차피 저런 어른이 될 바에야 네버랜드 가서 지내라라고 했을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장애 또는 그 다친 아이 그 다리를 절뚝인 아이는 왜 등장을 했을까. 그 아이가 굳이 나온 이유는 뭘까? 그러면은 이 어른들이 그래도 그 아이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지금부터 살 거잖아요. 모든 아이가 없는 상태에서. 모든 아이가 있을 때는 다리를 절뚝인 아이가 조금 뭔가 부족해 보였을 수 있지만 지금은 이 아이만이 유일한 아이가 되었으니까. 근데 그런 마인드를 가진 부모님이라면 처음에 막 그 아이가 살아남았으면은 다른 부모님들이 뭔가 또 그 아이를 욕하거나 그 아이를 가진 부모를 욕하거나 약간 그런 식으로 또 연결될 수도 있잖아. 뭐 깨달음을 저 집은 깨달음을 살아남아서. 얻었다기보다는 이제 자식을 잃고 나면 진짜 너무 슬픔에 잠길 거 아니야. 근데 그러면 이 아이라도 우리가 잘 키웁시다 뭐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아니고 왜 저 아이는 살아남아가지고 저 집만
무엇이길래 이러면서 또 더 삐딱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아이는 사실 그러면은 온 마을이 자기를 키우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뭔가 애지중지 잘 키우는 걸 수도 있지만 또 그게 한편으로는 모든 행동에 제약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사실 그 아이의 삶도 맞아. 과연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만약에 정말 근데 이제 어떻게 하다 그런 걸 깨달았어? 모든 부모님들이 그러면 우리 이 아이라도 소중히 키우자 했어. 근데 각자마다 어떤 교육관이 다를 거 아니야.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저렇게 그러니까. 하셔야 되고 이 아이는 엄청 불행해지는 상황이 생긴 거지. 그러니까 동네에 돌아다니면 다들 한마디씩 할 거 아니에요. 뭐 이러지 마라, 뭐 이래라. 너 뭐 그러다가 이러면서. 또 저기 불려간다. 피리 부는 사나이 만나다가 큰일 난다. 뭐 이러면서. 그럼 이 아이는 오히려 더 불행해질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예전에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왜 저 아이는 살아남아가지고 우리 아이는 했는데 이렇게 되면 서로 이제 서로가 서로에게 더 상처가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그 가정 자체가 되게 고립될 수도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아이들이 다 사라지고 어른만 남은 것보다 사실 조금 더 무서운 상황이네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죠. 한 명이 살아남았다는 게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불행의 시작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러면 그때 쫓아갔던 아이들은 몇 살에서 잘린 거죠? 만 18세까지 가는 건가요? 어디서 잘리는 거죠? 생일은 지나야 되는 건가요? 이게 뭐 어떻게 뭐 초등학생까지인가요? 뭐 중학생, 고등학생 뭐 이게 되게 애매하거든요, 이게. 그렇네요. 그러면 누구는 남아있고 누구는 가는 건가? 빠른 뭐는 이런 어떻게 할 거. 건가요? 빠른 뭐. 그렇죠. 빠른 네, 만으로 해야 그 될지. 얘기- 네. 어떻게 뭐 한국 나이로 해야 될지 뭐 미국 나이로 해야 될지 이게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 벌어질 이게 어떻게 규칙이 있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 그러다 보면 어떻게 좀 어정쩡해가지고 뭐 엄마도 딸려가고 뭐 여기 아빠도 딸려가고 이렇게 되는 상황이 생긴 건가? 그렇죠. 그럼 만약에 그러면 진짜 무슨 고딩 엄빠 같이 막 고등학생인데 애가 있어. 그럼 얘는 근데 미성년이야. 그럼 얘는 어떻게 애인 건가요? 어른인 건가요? 이렇게 창밖에 눈이 왔을 때 아이들은 무척 막 기뻐하는데 같은 교실에서 선생님들은 차 빼기 힘든데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걸로 피리 부는 소리가 밖에서 들렸을 때 재밌겠다 하고 쫓아나가는 것이 아이라면 어른들은 무슨 소리야 하면서 뱀 나오게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게 쫓아나가지 않았을 것이다. 그럼 의외로 그 말에 남아있는 아이들이 좀 있었을 수도 있어요. 저 같은 애들은 저 시끄럽게 뭐야 이렇게 하고 안 갔을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게 아이들만 쫓아간 게 아닐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리고 또 진짜 철없는 뭐 철없다고 표현하기 좀 그런가요? 아무튼, 어른들 중에도 천진난만한 놀기 좋아하는 어른들. 사람들 또, 이렇게 갔을 수도 있죠. 순수함과 뭐 이런 사람들은. 좋다. 이렇게 갔을 수도 있는 거죠. 젓가락 그러니까 이제 장단을 헤모글로빈 부족하신 분들 끌려가는 거지, 이제. 그래서 아무튼 이 아이들의 나이가 되게 애매한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럼 그 네버랜드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아이들만이 아닐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또 선장도 선장 밑에서 일하면 되고. 그 국부선장도 네. 사실은 나쁜 어른이 아니라 되게 순수한 어른이었어요. 그 당시에 좀 그랬었잖아요. 그분도 이제 피리 소리 듣고 왔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피리 소리 듣고 따라와서 이제 그런 역할을 아이들을 즐겁게 해주기 위한 그런 역할을 그러면 해주고 있었던 피터팬의 한국 모습이다. 이름이 피리 부는 사나인가요? 근데 이 피리 부는 사나이의 원제는 하멜른의 쥐잡이라고 합니다. 쥐잡이. 그거를 이제 번역하면서 독일 하멜른이라는 도시가 배경이라 하더라고요. 그럼 아까 그 130명의 아이들이 사라진 것도 독일인가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 독일에 있었던 거를 보고 이제 독일에서 이 이야기를 만들었고, 그랬는데 이게 영어로 번역되면서 하멜른의 얼룩 옷을 입은 피리 부는 사나이로 영문으로 번역이 됐었는데, 그게 이제 한국으로 오면서는 그냥 피리 부는 사나이로 바뀌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근데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되게 그 아이들을 기르고자 했던 좀 되게 슬픈 동화네요, 그러면. 근데 사실 그 기록에는 뭐 왜 없어졌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한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작가의 상상력을 넣었겠죠. 그러니까 넣으면서 어떤 어른들의 이기심이 아이들을 사라지게 만들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근데 그런 이 생각이 어른들은 사실은 이제 일상을 되찾은 것에 대해서 감사의 대가를 치렀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았고 그 뒤에는 과연
감사함을 느끼고 살런지 어른들이 이런 근데 극약 사실 처방을 받았는데 어른들이 이런 극약 처방을 이런 식으로 또 하나의 사건으로 했을 때 과연 깨달을 수 있을까는 좀 의문이에요. 진짜 차라리 옆에서 붙잡고 그게 왜 틀렸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에 대한 토론을 하거나 뭐 이야기를 하거나 하면서 했을 때 오히려 납득할 수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식의 어떤 단편적인 어떤 사건 하나로 깨달을 수 있을까? 그러기에는 이 어른들이 이런 식의 삶의 방식과 생각을 오랫동안 가지고 오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근데 어떻게 보면 저는 아까 얘기하면서 잠깐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아이들이 사라졌다는 게 정말 사라졌다는 게 아니라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이 어떤 교육 시스템이 정말 진정 아이들을 아이답게 만들어주는 시스템이 아니라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늦게까지 공부를 한다든지 뭐 이런 상황들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지금 뭐 의대든지 뭔가 이렇게 거기를 가기 위해서는 어렸을 때부터 뭔가 어떤 학원에 뭐 어디를 갈 애들 하면서 뭐 아직까지 학원 끝나자마자 바로 어머니께서 픽업해서 학원 옮겨주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것도 하나의 상징을 할 수 있는 게 어른들의 어떤 요즘으로 보면 그럴 수 있겠네요. 요즘에는 이제 뭐 7세 고시 해서 막 어릴 때부터 막 영어 유치원 가고 뭐 막 초등학교 어느 초등학교 가야 되고 막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학원도 어느 학원을 가서 끝나자마자 바로 가가지고 저녁 늦게까지 뭐 이런 그쵸. 삶을 살고 있고 그리고 심지어 요즘에도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영어 발음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혀도 예전에 병원에 뭐 가서, 수술하고 뭐 그런 거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실제로 아이들이 어떤 원하는 아이들의 세상이 아니라 그러니까 정말 그쵸. 어른들이 원하는 사람을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정말. 그러니까 요즘 같은 거 예전에는 정말 왜 뛰어논다라는 이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아이들은 뭐 뛰어놀아야 아이들이지. 근데 요즘 같은 세상에서 뭔가 뛰어논다라는 개념 자체가 없고 다 뭐 휴대폰을 보고 있다든지. 그래서 그런 거를 보고 아이들이 사라졌다는 내용을 이야기한 게 아닌가. 근데 또 중요한 거는 그걸 보고 우리가 그런 걸 느끼는 것이 아니고 진짜 그렇게 느꼈으면 좀 세상이 달라졌을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거라서 아까 그게 말님이 저렇게 한다고 해서 어른들이 그걸 깨닫을 수가 없다,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가장 또 문제점인 것 같아요, 진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냥 동심을 잃어버린 사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또 아까 사실 그 어른들이 그 돈을 안 주잖아요. 그 안 주는 것에 대한 것도 단순히 돈을 주기 아까워서 돈에 대한 그런 가치를 높이 평가해서도 있겠지만 그것도 있겠지만 방법에 대한 고정관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어른들이 봤을 때는 그냥 필이 부니까 쥐들이 따라갔잖아. 쟤 뭐 별로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천냥이나 줘야 돼?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사실 세상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뭐 발전을 해나가고 하는 것은 아이디어인 거잖아요. 그게 뭐 내가 막 쥐를 한 마리 두 마리 다 일일이 내 손으로 잡아서 없애야 되지만 일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으면 그거를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 이제 그런 좀 뭐라 그럴까요? 고정관념에 잡힌 어른들의 경우에는 내가 생각하는 노동이 아니면 그걸 노동으로 인정을 안 해주는 거죠. 그래서 너 뭐 했다고? 너 그냥 피리 불어서 간 게 다잖아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그런 어른이 아이들을 키우면 당연히 창의력이나 뭐 이런 거를 없이 키우겠죠. 그냥 정말 그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엘리트 코스 뭐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해서 뭐 법대 의대 가야지 이런 식의 사고방식으로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정말 그런 동심을 가지는 네버랜드에 살 것 같은 아이들은 없어질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도시에는 돈만 중요시하고 또 일만 중요시하고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는 무시하고 하는 어른들 때문에 아이들조차 자라나면서 너무나 겉늙어서 그렇죠. 뭐 일과 돈만 밝히는 아이들이 돼버리니까 애들이 사라지는 게 그렇죠. 아이들이 전부 어른 같은 말만 하고 그렇게 이제 급변해버리는 거. 그래서 아이들이 사라졌다 이렇게 표현될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요즘에도 애들이 너네 집 어디 살아? 몇 평에 살아? 이런 거를 묻는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모들의 그런 영향을 받아서 얘네들도 어느 동네에 무슨 아파트에 살고 뭐 몇 평에 살고 하는 것으로 자기 친구들을 평가하기에 들어섰을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심지어 우리 세뱃돈 받으면 어릴 때 엄마한테 다 뺏겼잖아요. 근데 요즘 애들은 차곡차곡
예금을 할 뿐만 아니라 그걸 또 돈을 굴린다고 하는 거예요. 어머.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그러니까 정말 아이들이 사라지는 느낌도 그런 데서도 좀 엿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건 또 딴 얘기인데 예전에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뭐 용돈을 준다거나 뭐 이렇게 하는 거 대신에 주식을 하나씩 사 모았으면 이 아이가 20살이 됐을 때 엄청난 자산을 아껴줄 수 있다. 비트코인 어땠을까요? 비트코인. 비트코인은 좀 이제 잘 모르기도 하고 뭐 하니까. 근데 되게 안정적인 우량주를 예를 들면 세뱃돈을 주거나 뭐 했을 때 아니면 명절에 용돈을 주거나 한 대신에 삼성전자 주식을 하나씩 사주는 거지. 그러면 20살이 됐을 때 그 아이는 남들과는 다른 출발점에 있을 수도 있지 않나 뭐 그런 거죠. 근데 재밌네요, 내용이. 네. 근데 저는 이거는 좀 다른 얘기인데 이건 그냥 개인적으로 늘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라서 우리가 쥐를 되게 혐오의 대상으로 보잖아요. 맞아. 나 한 번씩 좀 이상할 때가 있어. 근데 왜 그럴까요? 왜 쥐는 그러니까 뭐 고양이, 강아지는 뭐 떠돌이 고양이, 강아지는 다 우리가 귀엽다고 보잖아요. 대부분의 경우에. 심지어 길냥이도 막 쓰다듬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똑같이 길에서 사는데. 근데 왜 쥐는 이렇게 혐오의 동물이 맞아. 됐을까? 길냥이는 사료를 근데- 줘도 쥐한테 뭐 주는 사람 없죠. 병을 네. 옮겨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게 쥐만 병을 옮기는 건 맞나요? 뭔가 이렇게 시궁창에 드나든다고 하던데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병을 옮겼다는 어떤 그런 큰 충격이 있어서. 과거에 네, 쥐가 무슨 그 전염병을 옮겼다는 게 있었던 것 같긴 하네요. 그런 거로 인한 이미지가 좋지 않았던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제가 그 벌레가 굉장히 공포스럽긴 한데 유일하게 공포감이 없는 것 중에 하나가 파리예요, 파리. 근데 파리가 되게 병균 옮기지 않나요? 근데 걔도 되게 뭔가 더러운 애긴 한데 근데 유난히 그래도 좀 거부감이 덜한 애 중에 한 명이 파리라는 거죠, 파리. 근데 그 이유가 뭐냐고 했더니 이게 왜 파리는 생겨나는 원인이 똥이잖아요. 뭐 이렇게 약간 아닌가? 예? 뭐죠 그게? 그 뭔가 그런 구덩이라든지 이런 게 왜 똥을 굉장히 콩콩에 좋아하시죠, 생기잖아요, 이분이. 콩콩. 네. 그래서 뭔가 되게 파리가 좀 웃겨요, 그냥. 예? 그렇죠. 원래 어린 사람들이 똥을 되게 좋아하긴 합니다. 그래서 그냥 웃기는 순간 그런 안 이미지인데, 무섭군요. 그러니까 이런 거라는 거지. 그래서 정말 모든 곤충에 대한 어떤 공포가 있지만 유난히 똥과 관련된 이 파리에 대한 좀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 그러니까 근데 이 쥐도 사실 그렇게 따지면 미키마우스가 쥐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근데 생김새가 다르잖아, 생김새가. 그렇게 따지면 모든 캐릭터는 다 생김새가 다르지. 아니 근데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쥐라는 것도 사실 근데 저는 흰쥐 왜 우리 실험 용어 쓰는 흰쥐라든지 괜찮잖아요. 그리고 그냥 심지어 쥐를 봐도 햄스터. 잠깐 봐도 귀여워요. 근데 항상 볼 때마다 느끼는데 근데 왜 이렇게 쥐는 이렇게 무서움의 대상이 됐나? 이런 생각 저도 한 번씩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갉아먹는다든지 도망다 하수구에 돌아다닌다는 그 쥐를 찾아도 그렇게 혐오스럽게 생기지 않았거든요, 얘가. 그러니까. 근데 이제 예전에 어떤 그런 모든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죽였다는 그런 걸로 인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근데 벌레나 이런 거는 약간 좀 보기에도 좀 흉측하잖아요, 좀 애들이. 근데 이게 보기에 흉측하다는 것도 사실은 이 이미지라고 생각이 드는 게 갑각류들 있잖아요. 가재, 뭐 이런 애들. 되게 흉측하잖아요. 그런 걸로 보면 사실 곤충이랑 크게 차이가 없어요, 사실. 갑각류도 맞아요. 바다 개도 사실 되게 웃기게 아니 생겼죠. 되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곤충이랑 진짜.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되게 크잖아. 이게 그런 이미지가 그러니까 그런 거랑 연결이 되는 것 같다는 거지. 단지 이렇게 생겨서 싫다 이게 아니라 그냥 어떤 그런 사건에 이런 게 있었다 그러면. 그리고 예전에 우리가 사실 고양이를 좋아한 지도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 고양이가 등장하는 게 어디예요? 호러자, 호러.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아니었나. 그냥 그런 이미지 중에.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진짜 모든 게 그냥 그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닌가. 그렇지. 사실 햄스터 키우잖아요, 우리가. 맞아, 많이 키우죠. 햄스터가 쥐지 않습니까? 쥐의 그냥 쥐. 한 종류인데 우리가 귀엽다고 키우니까. 근데 이것도 되게 놀라웠던 게 제가 학교 다닐 때 누가 햄스터를 가지고 왔어요, 학교에. 근데 어떤 선생님이 그거를 보고 정말
너무 놀라면서 치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한테는 햄스터도 그냥 똑같은 쥐였던 거예요. 그래서 막 어쩔 줄 몰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그러니까 진짜 뭐가 두렵다, 뭐 싫다라고 하는 것들이 되게 마음속에서 일어난 일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사실 들어요.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미지인 게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저희가 한번 쥐 때문에 소동이 벌어진 적이 있었거든요. 마당에서 쥐를 발견하고 그래서 막 하루 이틀간 정말 공포였어요. 그 쪼매난 게 뭔가 고구마를 갉아먹은 일이 있어서 이건 확실히 쥐다 해서 막 이걸 잡기까지 정말 애를 먹었단 말이에요. 정말 잡고 보니까 정말 별것 아닌 작은 존재였지만 그러나 정말 잠들 때도 찝찝하고 일어나자마자 생각나고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래서 온 힘을 모아서 이제 어쨌든 그 존재를 이제 해결을 했어요. 그런데 그러고 났는데 진짜 웃긴 게 노트북을 하려고 마우스를 잡는데 마우스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마우스가 생각하면 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평소에는 너무나 아무렇지 않게 내 신체 기관처럼 입 아닌가요? 입. 아 TH? 그랬는데 그게 정말 이미지인 그렇죠. 거예요. 마우스라는 것 자체가 쥐 모양을 뭐 닮았다고 닮아보니까. 만드는 것이겠지만 갑자기 그걸 잡는데 약간 섬뜩한 거예요.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는데. 그래서 오늘부터는 뭔가 참 마우스로 이미지에 바꾸세요. 쌓여있구나. 마우스. 아. 예. 예. 감사합니다. 아니 그래서 싱가포르에 쥐가 좀 많아요. 밖에 이렇게. 너무 의외인데요. 저는 아까 궁금했는 게 모기가 생각보다 없잖아요. 네, 맞아요. 모기가 왜냐하면 이게 모기가 동남아에 있는 댕기를 옮기잖아요. 이게 모기로 인해서 댕기가 발생하는 거라 국민 건강에 해악을 끼치기 때문에 정부에서 정말 관리를 철저하게 해요. 모기 관리를. 그래서 집에 있으면 그 모기 관리국이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정기적으로 집집마다 네, 집집마다 쫓아다니면서 그 집에 이렇게 소독도 하고 그리고 집 안에 들어와서 봐요. 혹시 물이 고여 있는 데가 없는지. 그래서 만약에 물이 고여 있다거나 하면 벌금을 내야 돼요. 네. 제가 살던 집 그 이전에 살았던 분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바깥에 뭐 화분 같은 거 놓고 키울 수 있잖아요. 근데 그 화분을 누가 그 전에 살았던 사람이 화분을 놓고 좀 장기간 여행을 갔다 왔는데 그 사이에 비가 많이 와서 그 화분에 물이 고여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벌금을 내야 됐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그 모기 관리를 굉장히 철저하게 해서 모기가 생각보다 별로 없거든요. 맞아요. 동남아 치고는 진짜 없는 거죠. 네, 그런데 그리고 모기뿐만 아니라 그런 곤충류가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거기는. 네, 그래서 이게 뭐 사실 잘 모르겠는데 약을 많이 뿌린다는 설이 있더라고요. 정확히 어떤 식으로 관리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곤충류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근데 바닥에 기어다니는 곤충이라고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들이 많아요. 바퀴벌레, 쥐 이런 애들은 많은 게 여기가 이제 동남아에서 많이 그 동남아라기보다는 이제 그런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음식을 그 뭐 신에 이렇게 올리는 느낌으로 신이나 뭐 그 고스한테 유령들한테 올린다는 의미로 바깥에 음식을 놔두고 기도하는 그런 풍습이 있어요. 그게 이제 뭐 특정 음식들을 이렇게 그냥 길거리에 이렇게 놔두거든요. 다른 동남아에 비해서는 고사 지내거나 고수레 같은 거 할 때 밖에 음식을 두기도 하죠. 네, 그렇죠. 근데 그거를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자주 밖에 그러지 놔둬요. 않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바로 치우잖아요. 그거를 그렇게 오래 놔두지는 못하는데 여기는 하룻밤을 놔두고 뭐 그래요. 특정한 날에 사람들이 그거를 놔두고 이제 하룻밤을 지내고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하거든요. 쥐들 너무 좋아하겠다. 그쵸. 그러다 보니까 그냥 길거리에 음식들이 있다 보니까 뭐 이렇게 바퀴벌레나 쥐들이 좀 많이 있는 편이에요. 그건 어떻게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한 번씩 보면 엄청 큰 쥐들이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뭐 정말 그냥 깜짝 놀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느꼈던 게 아니 쟤보다 훨씬 큰 고양이나 개나 뭐 닭도 돌아다니거든 싱가포르에. 그런 애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으면서 왜 쥐는 저렇게 무서워하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게 낯설고 인간의 관리하에 안 들어와서 그런가? 쥐는 한 번도 가축이 된 적이 없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것도 하나예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사실 왜냐면 고양이들은 길고양이들은 사람을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잖아요. 요즘에는 그냥 있거든요. 그냥 애들이 뭐 약간 뭐 이렇게 피할 수는 있지만 후닥닥 가지 않잖아요. 그냥 보통 뭐 슬렁슬렁 피하거나 그냥 이렇게 앉아 있거나 이렇게 하는 반면에
쥐들은 또 되게 사람이 소리 나고 하면 되게 빨리 이렇게 움직여서 뭐 이제 물론 그것도 그런 거겠죠. 사람들이 쥐는 잡고 고양이는 내버려 두니까 거기에서 오는 위협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뭐 어쨌든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럴 텐데 되게 좀 신기하다는 생각을 한 번씩 하더라고. 왜 쥐는 무서울까? 저렇게 혐오 동물이 됐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피리 부는 사나이는 쥐를 별로 안 두려워했나 보네요. 그랬나 보네요. 근데 뭐 피리 부는 사나이는 그 전에 뭐 박쥐도 하고 뭐 풍뎅이도 잡고 했다고 하니까 그냥 그런 것들에 대한 편견이 없었나 봐요. 근데 그럼 그 피리 부는 사나이의 정체는 뭔가요 도대체? 그 피리의 정체는 뭡니까? 삐끼인 거죠, 삐끼. 네버랜드에서 보낸 삐끼. PC 집안의 삐끼들일까요 그러면? 그렇죠. 네버랜드에서 이제 그 아마 명함 파서 다닐 거예요. 피리 부는 사나이에서 이렇게 찾아주세요. 동굴 입구에서 찾아주세요. 이렇게 했을 거예요. 입구에서 찾아주세요. 그러면은. 그래서 끌고 다녀서 자꾸 피리 부는 사나이 나오고 얘기하는 게. 운영 자금이 필요했군요. 네버랜드에도. 아, 그렇죠. 또 거기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거기서 경제 활동을 안 하잖아요. 거기서 애들이. 아하. 먹고 살려면 이제 돈이 필요했으니까. 애들한테 다 무료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유, 참. 그래도 애들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니까 또 마음이 편한 게 참 희한한. 아이들이 그 세상이 좀 바뀌게 되면 아이들이 정말 좀 열심히 뛰어놀고 또 뛰어놀고 또 뛰어놀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좀 왔으면 좋겠네요. 근데 진짜.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될까? 이게 예전에 어렸을 때 이렇게 길을 다니거나 뭐 놀이공원을 간다던가 그렇게 가게 되면 그 아이들의 되게 깔깔거리는 그런 웃음소리 있잖아요. 그 특유 아이들의 웃음소리들을 많이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최근에는 그런 소리는 잘 안 들리는 것 같고 뭐 음식점을 가든지 그러면 항상 이제 유튜브를 보고 있는 아이들이라든지 그렇죠. 뭐 그런 것들이 많고 이 아이들이 웃는 소리를 좀 많이 들어본 지도 좀 오래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며칠 전에 제가 친구랑 오랜만에 놀이공원을 갔는데 놀이공원을 가면 이제 아이들이 되게 많겠지. 아이들은 되게 많긴 많더라고요. 근데 가자마자 이제 입장하자마자 이제 저 친구는 막 또 되게 오랜만에 또 나이 들어가지고 신이 나가지고 야 너무 신기하다 이렇게 갔는데 제 앞에 어떤 어머니께서 아들 둘을 데리고 오셨더라고요. 근데 아들 둘이가 너무 놀기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친구들하고 오지 않아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둘 다 완전 시무룩하게 이렇게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엄마한테 휴대폰을 달라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가 여기 왔으면은 좀 놀아야 되는지 자꾸 휴대폰 보고 있으면 되냐. 근데 엄마가 너무 화가 나셨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이럴 것 같으면은 그냥 뭐 다 때려치워라는 듯이 이렇게 뭐 그때 지금 어디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애들 둘이가 주눅 들어가지고 근데 애들이 한 중학생 정도 돼 보였던 것 같아요. 중학생 아니면 초6 정도 돼 보였던 것 같은데 놀이동산까지 와서도 혼이 나고 있는 그 아이들을 보면서 아니 근데 그거는 어머니가 애초에 왜 데리고 갔나 생각이 들거든요. 애들이 처음부터 싫어했을 것 같은데 놀이동산 그러니까 가기를.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자꾸 이제 휴대폰 보고 하니까 좀 밖에서 뛰어놀으라고 데리고 오신 게 아닌가 싶은데 뭐 내 말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본 거는 딱 거기까지예요. 그래서 티켓팅을 하고 이제 들어가서 에스컬레이터 타고 이제 거기를 올라가는 과정이었었는데 제 친구는 이제 근데 거기는 알다시피 이제 시작 그 출발점부터 막 되게 아기자기한 여러 가지들의 그런 게 볼 게 많잖아요. 저도 한또 오랜만에 가가지고 막 눈이 둥그러지면서 이제 어떤 일이 펼쳐질까 혼자 막 신나서 있는데 바로 앞에 이제 한 어머니께서 그 덩치도 있는 애들 둘이를 데리고 왔는데 애들이 너무 싫어하는 거지. 근데 거기다 대고 엄마는 막 또 뭐라 하고 있는 거야 애를. 그래서 얘네 오늘 하루 종일 괜찮아. 어머니 입장에서는 또 어릴 때 가장 꿈만 갔던 곳인데 거기가 무조건 가면 좋은. 그래서 얘는 왜 이럴까? 그 집안의 그런 여기까지 오기까지의 그 내막은 알 수가 없지만 근데 보통 그래도 애들이 놀이공원 가면 좋아는 할 텐데. 그러니까 저는 이거 진짜 강하게 의심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엄마랑 별로 사이가 좋지 않은 아이들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뭐 이제 이거 다 뭐 그냥 추측이죠. 그냥 추측이지만 근데 이제 엄마는 그래도 뭔가 좀 잘해보려고 데리고 갔을 것 같은데 문제는 아이들 동의를 얻지 않고 그냥 갔을 것 같다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안 오고 싶은데 그리고 이게 중학생 정도라고 치면 딱 그 나이 또래면 또 엄마랑 다니는 거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가고 하는 거를. 그러니까 왠지 이 어머니 강요를 많이 하실 것 그러니까. 같고 즐겁게 노는 방식조차 강요하시는 분. 그랬을 것 같은 거지. 근데 엄마는 또 서운하지. 야 내가 그래도 일부러 너네 즐거워라고 여기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했는데
좀 재밌게 놀아야지 뭐 휴대폰 보고 있으면 어떡하냐. 애들은 내가 오자고 한 자유이용권 것도 돈 아깝다. 근데 애들은 내가 오자고 한 것도 아닌데 뭘 노는 것까지 이렇게 시키냐. 뭐 이렇게. 참 안타까운 모습이네요. 그래서 그냥 엄마도 안타깝고. 만약 아이들에게 물어보고 선택하라고 했으면은 이런 과정이 아니었을 것 같은데. 그쵸. 하고 싶은 게 뭐냐. 근데 또 모르지. 또 들어가자마자 안 즐거운 줄 알았지 하면서 지들끼리 또 안 좋을 수 있죠. 아무튼 보는 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좋겠네요. 뭐 그랬으면 좋겠다. 엄마한테 우리 여기 오는 거 싫어하는 줄 알았지 하면서 뭐 이렇게 하면서 같이 세 명이서 재밌게 놀았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 표 제가 받아서 놀고 싶네요. 그렇습니다. 네네. 가서 얘기하지 그랬어요. 너 싫으면 얘기를 해. 내가 지금 내 친구 불러올 수 있다. 아무튼 그 아이들의 행복을 빌면서 아무튼 아이들이 어디에서든 좀 행복하게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네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출산율이 정말 뚝뚝 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는 1도 안 되잖아요. 1%도 안 되는 이런 네. 그러니까 사실상 아이들이 줄어들고 있는 거죠.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피리 부는 사나이가 아이들을 데려가고 있는 중일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급격하게는 아니지만 네네네. 조금씩. 그래서 이제 없어지고 있는 중이 차라리 수도 내가 있는 거죠. 행복한 곳으로 데려가겠다고 하면서 이제 그런 방법으로 아예 데리고 가시는 네. 수가 있네요. 좀 없어지고 있는. 저 도시를 탓할 게 아니라 우리가 사는 곳이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아이들에게 별로 좋은 곳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럴 바에 차라리 이 동화 어마어마한 동화였군요. 또 알고 보니까. 아이들이 즐겁게 놀 수 있는 나라. 근데 우리 외절애님께서 대선 후보 등록 안 하신 것 같던데. 그때 왜 불출마 그러신지. 선언하셨잖아요, 그때. 그때 했잖아요. 아하. 전 그래도 혹시나 후보 등록 하실 줄 알고 마지막까지. 하려고 했었는데 새벽 3시에 자고 있어가지고 제가 못했어요. 주무시는 시간이었구나. 네, 딱 그때 자는 시간이어가지고 안타깝게도 뭐 서류는 다 준비해놨었는데 그것도 해놓으셨었구나. 그거는 제가 그 윤모 씨가 대통령 되는 그날부터 제가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랬군요. 네, 생각보다 근데 또 뭐 무소속으로 나오긴 싫으셨나 봐요. 돈이 없어요. 그렇죠. 당비 10,000원밖에 없는 분이셔가지고 무소속으로는 나올 수가 없죠. 무소속은 절대. 그래서 나올 수 있는 시간이 딱 그 3시부터 4시까지밖에 없었거든요. 미리 나가면 또 경선 비용 뭐 몇 억씩 내야 돼가지고 딱 그때가 1시간의 기회였는데 주무시느라고. 저도 한 몇 번에 이렇게 쓴 고비도 한번 느껴봐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번에 정말 출마하고 싶었지만 굉장히 좀 힘겹게 접었어요, 제가. 아이고. 아니 근데 제가 봤을 때 진짜 아직은 앞으로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느꼈던 게 지금 이제 기호 2번으로 나오신 분은 30년 언더커버를 하다가 이제 나오시는 거죠. 네. 이거에는 지금 외절애님이 이렇게 섣불리 도전하시기에는 아직 너무 안 된다. 그러니까 섣불리라기보다 그래서 제가 국힘당을 먼저 이렇게 가입을 하려고 했었는데 또 제가 자는 동안 또 그런 걸 하셔서가지고 그걸 못하고 아유 참 우여곡절이 많았죠. 그렇습니다. 제가 거기 당에 들어가고 싶었는데 또 이렇게 우여곡절이 많아요. 이것도 하나에 보면 제가 다 쌓아가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제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얼마 안 지나서 또 다 정리될 거니까 저 사람들. 네네네. 그래서 네, 곧 장악하러 저도 그래서 와주십시오. 이제 언더커버로 활동한 지 한 이틀 정도 됐기 때문에 조금 이제 조금씩 해 나가야 되나.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나중에는 또 이제 밖으로 나오면 이제 온더커버가 되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죠? 오버커버인가 아무튼 해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공약이 있어야 되죠. 안다커버. 나 그거 안다 아이가. 나 안 돼. 해봐서 안 돼. 맞다, 안다. 그래서 안다커버로서 제가 5년 뒤에는 꼭 우뚝 서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또 정말 본격적인 대선 시기라 가지고 대선 시기긴 한데 도대체 저쪽 당은 뭔가 활동을 안 하시는 건가? 그쪽 당은 보니까 그 전에 활동 많이 하고 이제 지금부터는 쉬시는 것 같더라고.
후보가 확정되고 나서 이제 좀 쉬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 목표가 그냥 네. 그 당 후보, 이게 목표였군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다 보니까 이루셨네. 그 선거 운동해 주시는 분들도 막 그 벤치에서 주무시고 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첫날에 막 이렇게 전 벤치에서 그거 네버랜드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동안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셔가지고 이제 됐다 이제 좀 쉬자 뭐 이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그래서 지금 뭔가 이게 대선인지 뭔지는 도대체 알 수가 없어. 그 선거 운동하는 분들도 너무 노니까 그래 노니까 노니까 그래 노니까 이게 그런 건가요? 우리도 즐겁게 노는 나라를 만들겠다 뭐 이런 거 아닐까요? 노니까. 그 문구를 지금까지 준비해 그런 오셨군요. 메시지를 또 주시는 외지르님. 거예요. 네네. 야. 그래 노니까. 그렇죠. 그래 노니까. 와, 메시지도 다 언더에 다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이야, 이 긍정과 놀이. 언더월드. 언더워드. 이야, 언더워드. 네. 제가 그 투표해 단어를 오셨네요. 어느 순간부터 왜 썼겠습니까? 다 그런 게 아하. 뜻이 있었어요. 노니까. 어쩜 저는 사투리인 줄 알았습니다. 아이고 참나. 저는 사투리를 써본 적이 없다 하니까 지금 뭐 이렇게 썼노. 그렇죠. 서울말 하는. 그렇죠. 우리 또 서울만 하는 사람들이라 가지고. 그 댓글 네. 못 봤습니까? 경상도 언니들은 어디 있냐 이런 거 못 보셨어요? 못 봤네요. 뭐 나만 못 봤을까? 맨날 올라오더만 저기. 그래가지고. 우리는 2주 뒤에 사전 투표를 하는데 싱가포르에서는 어떡합니까? 누가 더 빨리 하잖아. 네, 저는 20일부터 25일까지가 투표예요. 이야. 주말에. 빨리 하고 싶습니다. 저는 24일에 가서 하고 오겠습니다. 이야, 바로 다음 주네요. 네네. 이야. 이야 정말. 비밀 투표니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시고요. 그럼요. 저는 뭐 제가 네. 누구한테 투표할지 따위는 그런 얘기는 할 수 네. 없죠. 지금은 알려주지 마세요. 지금은. 네네네. 지금은 말할 때가 아닌 네. 것 같습니다. 네네. 이제 알겠습니다. 명합시다. 이제 네, 그래 놓으니까. 네네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본격적인 대선 판국에서 바쁘시고 또 뭐 여러 가지 뉴스가 많이 나오겠지만 저희는 2주 뒤에 한 발 늦은 방송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2주 동안 투표하고 오시겠군요. 아니요. 근데 아마 저희 녹음은 먼저 해야 될걸요? 지금. 그래요? 그래서 저희는 네, 알겠습니다. 녹음은 먼저 하되 방송은 한 발 늦게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시사가 이렇게 활발할 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돌아가라. 늦은 방송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네. 자, 그럼 2주 동안 잘 보내시고 2주 뒤에 또 다른 좋은 재밌는 동화를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